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조 및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스텝 기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기후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주거 생활을 보시면요. 주거 생활을 보면 이 지역의 가옥은요. 우리 뒤에서 경제 생활과 연결이 되겠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끊임없이 풀과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항상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도 어떻게 하냐면 이동하기 쉬운 형태의 이동식 가옥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스텝 기후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옮기기 쉬운 가옥,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슨 식 가옥이라고 부르냐면 이동식 가옥이라고 불러요. 이동식 가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몽골의 게르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이 있는데요. 요 지금 화면에 지금 요게 어떤 거냐면 게르의 모습이고요. 게르의 겉모습이 요렇습니다. 요것을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그대로 싣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것을 모두 분해를 해가지고 말이라든지 이런 데 실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적당한 곳에 다시 이러한 것을 조립을 해서 이제 집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집 안의 모습이 요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요 집 안의 구조도를 보시면요. TV도 있고 그 다음에 난로, 이제 씻을 수 있는 곳, 부엌, 식탁, 침대, 그리고 난로, 요렇게까지.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다 있는 모습들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동을 하면서, 집이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동식 가옥이 게르라고 불리는, 몽골에서는 대표적으로 게르라고 불리는 우리 이동식 가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 현재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로 무엇을 하냐면 아까 이동을 한다 했죠. 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풀과 물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비가 내리긴 내리지만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항상 그 지역에 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만약 풀이라든지 물이 떨어지면 이것을 찾아서 다시 풍부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풀과 물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란 걸 합니다.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지역과는 다르게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에서는요. 항상 이제 비가 꾸준하게 많은 양이 내리니까 풀이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게 내리니까요. 풀이 항상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 자라있는 지역을 찾아서 항상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요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형태처럼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라는 우리 형태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 경제 형태가 발달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음식 문화를 살펴보시면 우리 아까 이 지역 사람들이 유목을 한다 했잖아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소 이런 것들을 유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염소를 통해서 식량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든지 염소고기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얘들의 젖을 짜서 만든 유제품, 우유 제품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젖을 이용한 음식인 유제품, 젖을 짜서 만든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역과 교역을 통해서 밀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합니다. 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과 무역을 통해서 획득을 해요. 무역을 통해 획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로 만들어진 음식을 이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몽골의 전통적인 음식인 허르억입니다. 양 바베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허르억이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보스라고 불러서 몽골식 찐만두인데요. 고기 만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로 만든
피를 입히고 그리고 그 안에 고기를 넣은 형태고요. 얘가 아롤이라고 불리는 염소젖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몽골식 요구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짜서 발효시킨 만든 요구르트 요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스텝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건조기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기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 보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지금 흙으로 지금 집을 지은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 사람들은요,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은데요. 이렇게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이유는 이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 가장 구하기 쉬운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매우 많이 널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나 풀은 없지만 흙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의 크기를 작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창문이 매우 작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다른 기후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사막의 열기가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집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더 밖에는 매우 뜨겁지만 집 안은 매우 시원한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경사도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 다른 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경사가 져 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평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붕의 경사가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힘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경사지게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를.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경사가 평평한 집이 많이 있다는 거. 흙으로. 그래서 건조교 사막이죠? 사막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의 크기를 작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붕의 경사도 평평하다라는 우리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막기후 지역의 의복 문화를 보시면 우리 요 사진과 같은 옷을 많이 입죠. 우리 이거를 토브라고 불리는 옷이라고 부르는데요. 토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막기후 지역 사람들은 날씨가 매우 더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하얀색의 긴 옷을 많이 입을까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기후 지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은 길고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은 왜 더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짧은 옷을 입는데 이 지역 사람들 날씨가 더운데 왜 이렇게 긴 옷을 입을까? 이 지역은요, 그래서 한낮의 열기와 더불어서 한낮의 열기. 그러니까 매우 더운 이 열기도 막고, 그리고 모래바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요, 자외선 차단도 있어요. 즉, 이 지역은요, 날씨가 매우 더운데 1년 내도록 쨍쨍해요.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내리래 비구름이 형성되기 힘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날씨가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하게 내릴 때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짧은 옷보다는 긴 옷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짧은 옷이 아니라 긴 옷을 입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목이 바뀌네요. 사막기후인데. 자, 사막기후의 경제 생활을 보면요. 농사를 짓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농사를 어디에서 짓느냐? 우리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오아시스라고 불리죠. 사막에는 이러한 물이 있는 웅덩이인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무슨 농업이라? 오아시스 주변에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 이것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오아시스 주변에서 행해지는 농업이라 해서 우리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불려요. 자, 오아시스 농업이라는 것은 즉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배 작물로 대추야자라는 것과 밀을 재배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녀석이 대추야자입니다. 왜 대추야자라고 불리냐면요. 야자 종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자와 그 종류인데요. 야자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게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지역이니까 열매 크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코코넛이 이런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대추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추처럼 그 야자 열매가 매우 작게 맺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대추처럼 생긴 야자라 해가지고 대추야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러한 야자를 재배해서 대추야자의 열매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밀도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계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시설이란 것은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우리 관계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관계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방법인 관계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카나트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전통시설인데요. 지하에 물길을 만든 관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산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것을 이 지역까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지역은 증발량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게 땅 위로 지표면 위로 이러한 수로를 뚫어 놓는다면 물이 전부 다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하로 물길을 파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카나트라는 시설을 이제 위에서 찍은 건데요. 이걸 위성사진에서 찍으면요. 요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로 무엇이 흐르냐면 이렇게 물길이 흐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게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지하에 물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두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다 증발해버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하에 수로를 뚫어가지고 외부로부터 높은 산지한지 이런 데로부터 물을 이제 마을까지 끌어오는 이러한 관계시설을 과거부터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냐면 카나트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나트라는 시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툰드라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툰드라 기후 지역은요, 바로 첫 번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운 지역인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바로 물고기, 물개, 술록들을 주로 사냥을 해서 익혀 먹습니다. 자, 익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에스키모라 해가지고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에스키모라고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우연히 날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 동네 사람들 날고기 먹는가 봐. 미개한 애들. 이렇게 해서 에스키모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이누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 사람들이 이누이트라고 불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치 이게 거대한 물개입니다. 이러한 물개를 사냥을 해서 어떻게 먹는다? 이것을 익혀 먹어요.
익혀 먹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개라든지 물고기, 술록들을 사냥을 해서 익혀 먹어서 이제 사람들이 영양분을 많이 보충을 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식생이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날씨가 춥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끼라든지 이러한 지의류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지의류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됐지만 키가 매우 작은 풀이죠. 이렇게 키가 매우 작은 풀이 자라는데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술록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끼라든지 지의류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지의류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요. 얘들이 바로 술록과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의복 같은 경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통의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씨가 추우니까 추위가 많겠죠. 그래서 이 추위를 막기 위한 두꺼운 어떤 옷, 가죽옷이 발달한다. 사진에서 보이고 있죠.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러한 두꺼운 술록이라든지 이러한 동물을 잡아서 이러한 두꺼운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전통 가옥이 조금 특이한데요. 우리 열대 우림 기후에서 봤던 것 같이 고상 가옥이 발달합니다. 자, 이 지역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집바닥이 지표면과 떨어져 있죠. 이러한 고상 가옥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역은 여름철에 땅이 계속해서 얼어 있다가 여름철에 여름이 되면요, 땅의 지표면이 녹아요. 물렁물렁해져요, 땅이. 지표면이 물렁물렁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가 쓸려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에 이래 딱 붙여놓으면, 지표면에 집을 딱 붙여놓으면 이 집이 흔들리면서 무너져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름에도 녹지 않는 층이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깊게 박아가지고 집을 고정시켜 놓은 형태의 가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름에도 녹지 않는 무슨 층이냐면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깊이 박은 가옥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것을 고상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상가옥도 발달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도 이런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고상가옥이 발달하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술록이란 걸 유목을 합니다. 술록이란 게 중요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중요한 애예요. 그러면 술록이란 것은 툰드라 기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주와 이동수단을 제공을 하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우리 루돌프도, 산타가 타고 다니는 루돌프도 술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술록은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술록을 사육을 하기도 하고요. 이 술록을 사냥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정림 이제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남은 기간 그냥 몸 조심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